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에도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활력과 관계, 저희 삶을 온전히 되찾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나의 노후 준비와 관계 경험. 은퇴 전까지 살았던 제 삶은 정말 바빴습니다. 항상 해야 하는 일들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정작 사람과의 관계를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시간이 많아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취미나 즐기면 되겠지 했지만 혼자서는 큰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받는 삶은 스스로 행동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가족, 친구,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까 하루가 텅 빈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뭐 했지?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누구와 대화했지? 누구에게 연락했지? 이런 걸 적어봤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날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게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 가겠다고요. 2부 가족과의 관계 회복. 가장 먼저 신경 쓴 건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했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죠. 그래서 저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순히 공부나 직장 이야기만 하지 않고 오늘 하루 어땠어? 점심은 뭐 먹었어? 같은 사소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는 관심 있는 취미를 함께 공유했어요. 책, 영화, 요리 같은 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웃음도 늘고 대화가 길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다가가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전화해도 응, 잘 지내. 바빠. 이런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매일 짧게 안부 문자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 춥던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점심 맛있는 거 먹었니? 이런 정말 사소한 메시지들이었죠. 처음엔 답장도 잘 안 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주말마다 커피 타임을 만들었죠. 토요일 아침마다 근처 카페에 가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어색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딸도 주말에 집에 들러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서로 웃음도 많아지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관심과 시간 투자로 관계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직접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연락을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보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는 조금 달라져야 해요. 더 이상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친구처럼, 동료처럼 대화해야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주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저는 딸과 같이 요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면서 레시피 이야기도 하고 직장 생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런 공유의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관계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산부 친구와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만큼 중요한 게 친구입니다. 저도 은퇴하면서 예전 동료들과 멀어지고 사회적 모임도 줄었죠. 그래서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취미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지금까지 꾸준히 연락하며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친구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계신가요?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실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학 동창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지낸 친구들도 있었는데 용기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시작한 대화가 2시간씩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하는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 산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책 읽기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모임인데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잖아요. 처음엔 서먹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일 때문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분기에 한 번씩 저녁 모임을 갖는데 그때마다 정말 즐겁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제가 깨달은 건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너 명의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자부사랑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랑받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은퇴 초반, 저는 몰랐어요. 몸이 느려지고 건강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매일 운동, 명상,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점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도 올라왔습니다. 부부 관계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작은 손편지, 주말 산책, 커피 타임 같은 소소한 공유가 생각보다 큰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주더군요. 제가 실제로 했던 일 중 하나는 아내와
매주 손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뭘 쓸지도 모르겠고 글씨도 예쁘지 않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편지에는 거창한 내용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어. 어제 같이 본 영화, 나도 재밌었어. 같은 정말 사소한 일상의 감사함을 적었습니다. 그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에 따뜻함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주변 사람에게도 사랑이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진 찍기를 다시 시작한 거죠.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니까 더 평온하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참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 평가에 신경 쓰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브 돈과 경제적 안정, 연금, 주식, 부동산. 자,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리 사랑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마음 편히 살기 어렵습니다. 연금. 은퇴 전 저는 연금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았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자 했죠. 하지만 50대 초반, 이제 정말 내 노후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적인 저축으로 보완했죠. 여러분도 연금 준비 조금씩 시작하고 계신가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주는 도구입니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은 가족과 여행을 가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봤는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닐 때 가입했던 거였는데 은퇴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했어요. 여러 금융 전문가들과 상담한 끝에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아서 급한 곳에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연금은 40대 후반부터 조금씩 넣어뒀던 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니까 생활비 걱정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이에요. 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다른 투자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식. 처음엔 주식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작게 시작하면 경험도 쌓이고 경제적 여유도 늘어난다고 해서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투자하며 뉴스와 신문을 보고 온라인 강의로 공부했죠. 6개월 지나니 단순히 수익을 얻는 것 이상의 경험을 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공부하면서 돈에 대한 감각과 미래 계획이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지금은 수익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 가족과 친구에게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공부였어요.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한 주식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처음엔 용어도 어렵고 차트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제가 잘 아는 회사들의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대기업 주식들이었죠. 등락이 있어도 크게 걱정되지 않을 만큼 소액으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손실도 보고 수익도 나고 그랬는데 신기한 건 점점 경제 뉴스가 재미있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주식 회사의 뉴스가 나오면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손자한테 용돈도 주고 아내와 맛있는 외식도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건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를 공부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력을 키우는 과정 자체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부동산도 은퇴 준비에 중요한 요소죠. 저는 아파트 한 채, 작은 상가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값 오르겠지 생각했지만 세입자 관리, 계약 갱신, 유지보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잘 관리하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어 생활비와 여행, 취미 활동에 투자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오름만 바라보지 않고 생활과 연결된 안정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대 후반에 작은 상가를 하나 매입했어요. 대출을 조금 받아서 샀는데 처음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지?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요. 다행히 좋은 세입자를 만나서 5년 넘게 장기 임대를 했고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생활에 큰 보탬이 됐어요. 물론 중간에 보일러, 고장, 누수 문제 같은 게 생겨서 수리비가 들어간 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파트도 잘 관리했어요. 집은 단순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자산이기도 하니까 리모델링도 적절히 하고 관리를 잘 했더니 시세도 괜찮게 유지됐습니다. 부동산의 장점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라는 거예요.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휘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나 땅이니까 마음이 좀 더 든든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가 사람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금, 주식, 부동산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니 삶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음 놓고 가족과 여행을 가고 친구 모임에도 참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할 수 있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관계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걸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명절에 자식들 만날 때도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가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값 걱정, 커피값 걱정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낼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먼저 오늘은 내가 낼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부부 싸움도 줄어들더라고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뭘 사고 싶으면 사고, 이런 자유가 생기니까 서로에게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육부 건강, 식습관, 운동.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관계가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으니까요. 식습관. 은퇴 초반, 저는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죠. 그런데 몸이 점점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로가 쉽게 쌓이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은 계란, 채소, 과일로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스크램블 에그 만들고 토마토 몇 개 썰고 바나나나 사과 하나 먹는 거죠. 이렇게 먹으니까 오전 내내 활력이 유지되더라고요. 점심과 저녁은 밥을 조금 줄이고 채소 반찬을 늘렸습니다. 특히 색깔 있는 채소들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빨간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노란 단호박 이런 식으로요.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마셨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채소, 샐러드를 꼭 먹기로 했어요. 양상추, 양배추, 당근, 오이 같은 걸 썰어서 올리브유랑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무쳐 먹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식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요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채소 손질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니까 입맛이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자극적인 음식만 찾았는데 이제는 담백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운동 습관. 운동은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저는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가니까 30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 스트레칭도 5분에서 10분 정도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간단하게 몸을 풀어주는 거죠.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숙이기 같은 기본 동작들인데 이게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주 23회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했어요.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스쿼트, 발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걸 1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몇 개도 못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횟수가 늘어나고 근육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지만 한 달이면 허리 통증이 줄고 활력이 생깁니다. 저는 아내와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동네를 걷는데 걷다가 날씨 얘기도 하고 어제 본 드라마 얘기도 하고 오늘 뭐 먹을지 계획도 세우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 산책 시간이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따로 시간 내서 대화하려고 하면 어색한데 걸으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고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계단 오를 때예요. 예전에는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5층도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날은 잠도 잘 오더라고요. 적당히 몸을 움직이니까 밤에 깊이 잘 수 있어서 다음 날 아침이 상쾌합니다. 건강, 성공, 사례, 조화, 식습관, 운동 습관을 조금씩 바꾸니 정신 건강도 좋아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산책도 즐겁고 친구들과 만나도 기운 있게 대화할 수 있었죠. 건강이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사람과 관계도 좋아집니다. 제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었어요. 배 나온 것도 많이 들어갔고 얼굴도 한결 깔끔해진 것 같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 뭐 특별히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식습관이랑 운동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유지하세요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이 생겼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보고 같이 건강 관리를 시작했어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 먹고, 함께 운동하니까 둘 다 건강해지고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야, 너 요즘 젊어졌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기고, 삶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마무리 돈, 건강, 사랑의 통합적 관점.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돈입니다. 연금, 주식, 부동산 준비는 사람과 관계에 투자할 여유를 줍니다.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 편히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사랑받는 삶의 기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입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돈도 건강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건강에 투자할 수 있고, 건강하면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이 좋으면 경제 활동도 더 잘할 수 있죠. 제가 60 중반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에도 사랑받는 삶은 행동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관심, 꾸준한 대화, 건강 관리,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시작점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 가득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